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인공지능은요, 이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바로 기계학습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사실은 어떤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 기술을 통해서 정말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스럽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는 딥러닝이라는 또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자, 이때는 그 딥러닝은요, 세밀하게는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사용하는데, 이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바로 인간의 어떤 뉴런을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마치 인간의 뇌가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그 정보를 처리한다 해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 가장 큰 테두리는요,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에 Hand Designed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놓습니다. Hand Designed 프로그램은요, 즉 사람이 코딩을 해주면서 이렇게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Hand Designed라 합니다. 코딩 기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코딩 기반으로 스스로 어떤 역할에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if 조건과 같은 if else 이런 다양한 조건문을 여러 개 반복해서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요, 여러분, 머신러닝은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에 hand designed features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처들을 통해서 뭔가 매핑 과정을 통해 아웃풋으로 결과를 내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머신러닝은 결국엔 실제적으로 수작업으로 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지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피처들을 선별하고 그 피처들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어떤 학습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Representation Learning은 Hand Designed 대신에 그냥 피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처를 통해서 바로 아웃풋으로 결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딥러닝은요, 딥러닝은 More Abstract Features, 그 다음 Simple Features 이런 두 단계를 또 거치는데, 딥러닝은 그 어떤 피처에 대해서도 좀 더 축약되고 요약되고 이런 앱스트랙트 된 거나 심플한 그런 피처들의 정보를 사용해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인간의 두뇌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흉내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의 두뇌, 근데 인간의 두뇌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흉내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어떤 그 지능을 계속 발전시키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인공지능의 분류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크게 우리가 목적 측면과 방법론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목적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 측면으로는 약 인공지능, 그리고 강 인공지능, 그 다음에 슈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은 weak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eak AI는 특징이 단일 기능을 처리를 합니다. 단일 기능, 특정한 단일 기능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은 지도학습을 사용하고요. 확장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사실은 어떤 weak AI, 약 인공지능에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라고 해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어떤 텍스트 문자 인식 그리고 음성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스피커 가지고 있으면은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많이들 하죠. 뭐 날씨를 물어보거나 혹은 뭐 나의 스케줄을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음성 인식이 바로 위크 AI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음성을 인식하는 데만 특정 기능, 단일 기능에서만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청소 로봇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 로봇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사람이 활동하지 않은 그럴 때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동작하면서 어떻게 하죠? 네, 방을 청소를 합니다. 이 청소도 사실은 어떤 방의 물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약 인공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위크 AI죠. 그리고 여러분 체스 경기에서 딥블루, IBM에서 만든 딥블루 이것도 체스 경기만을 하는데 사용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위크 AI에 포함이 됩니다. 알파고도 마찬가지겠죠. 알파고도 바둑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strong AI, 강 인공지능입니다. strong AI. 자, 강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 위크 AI와 다르게 범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범용은 인간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trong AI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자, 보시면 IBM의 왓슨이 퀴즈풀이, 그다음 의료, 금융, 응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왓슨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IBM선 제퍼드 승리 이후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실제적인 시스템을 다양한 분야에 확장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성공을 거두어서 의료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차도 여러분 무인 자동차 하면 뭐 테슬라 같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기술들 이미 좀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그런 게 이제 무인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지금은 무인으로 하기에는 지금 좀 어떤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인공지능, strong AI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슈퍼 AI입니다. 슈퍼 AI. 슈퍼 AI는요, 인간보다 우수해야 돼요. 스트롱 AI는 인간 수준이어야 되는데, 슈퍼 AI는 인간보다 우수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인간보다 우수한 게 뭐가 있었죠? 우리 영화 속의 로봇들, 터미네이터 같은 거, 인간보다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슈퍼 AI, 아직까지는 이 슈퍼 AI를 우리가 뭔가 예로 들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슈퍼 AI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법론 측면으로 바로 계산주의와 연결주의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계산주의는 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기호로 저장해서 수학과 논리를 계산하는 방법, 이게 바로 계산주의입니다. 이때는 뭐 GPS, 전문가 시스템 등이 있겠죠. 그 GPS가 우리가 아는 그 GPS가 아니라 우리가 그 General Problem Solver 해서 그 GPS 이 전문가 시스템 등이 이 계산주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주의입니다. 연결주의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공지능의 역사 속에서 계산주의가 이렇게 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 연결주의가 흥한 인공지능의 주를 이루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뇌의 뉴런과 연결을 모방해서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마, 그리고 Deep Learning과 같은 그런 분야가 바로 이 연결주의의 주요한 이 모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존 썰이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중국인방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인방 사고 실험은요, 문 밑으로 중국어로 쓴 질문지를 전달을 합니다. 약간 튜링 테스트 비슷하죠. 근데 방 안에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글자 모양에 따른 중국어 단어 조합 방법 매뉴얼을 참고하여 답변에 대한 단어를 조합한다. 그리고 조합된 단어들을 문 밖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문 밖 사람은요, 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이게 지금 단지 흉내만 내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낼 수 있어도 지능적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수많은 어떤 텍스트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그거를 뭐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해하는 거지.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암기하다시피 어떤 특정 타스크에 대해서 흉내만 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어떤 글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준은 그런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봤던 뭐 deduction, reasoning, problem solving,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리고 planning, 그다음 perceptron, computer vision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밖에도 머신 러닝,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 로보틱스의 중요한 건 바로 그 제어, 이제 구동 제어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motion and manipulation, 그다음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가 있겠고, 그다음 Social Intelligence 이런 게 인공지능에 있는데 그럼 머신러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머신러닝은 Supervised, 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그래서 지도냐, 비지도냐, 강학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Decision Tree, Association Rule, 그 다음에 Inductive Logic, Support Vector Machine 이런 다양한 지도학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Unsupervised는 Clustering, Similarity, 그 Metric Learning, Sparse Dictionary Learning, 그 다음 Generic Algorithm 이런 게 있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은 Bayesian, 그 다음 Neural Networks, 물론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슈퍼바이즈드에서 쓰일 수도 있고 언슈퍼바이즈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딥 러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매니폴드 러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매니폴드 러닝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의 어떤 구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구조는요. 마찬가지로 인풋과 아웃풋,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인공지능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을 내보내는,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때 입력으로 structured and unstructured, 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자, 테이블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 데이터죠. 그 다음 텍스트는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고요. 그 다음 타임 시리즈나 지오스파셜 데이터, 이거는 이제 정형일 수도 있고 반정형일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입력으로 사용해서요. 결국엔 prepare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해서 데이터의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트레이닝 하고요. 그 다음 모델을 실제 apply, 적용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모델의 어떤 뭐 문제점 혹은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모델의 accuracy, 성능,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이 아웃풋으로는 turn big data into smart data 해서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이 어떤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prediction,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lassification이나 clustering과 같은 분류하거나 군집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recommendation, 추천에도 이 어떤 인공지능 딥러닝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오토메이션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GPU 만드는 회사,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바로 엔비디아에서 사용을 했던, 만들었던 그런 영상이고요.
지금 현재 그 엔비디아 행사에서 공개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익스플로러. 그 AI가 그 익스플로러 어떤 그 탐험에 또 활용이 되는데요. 그 NCSA에서 갤럭시 다양한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그 갤럭시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또 엑스레이 이런 다양한 어떤 정보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I am a helper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의 어떤 장애를 AI가 좀 도움을 줘서 어떤 의사소통이나 그 인간적 행위에 그 필요한 불편함이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힐러 다양한 의료 분야에 또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3D 프린트기로 뭐 의료 좀 나의 신장 일부를 만들거나, 그리고 어떤 의학 영상들을 분석하는데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비저너리 우리 그 예술 작품들 인간의 어떤 역사에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예술 작품들을 좀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예술을 또 배울 수도 있고요, AI가. 그리고 이 영상 효과, 영화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 효과가 있는데 AI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죠. BMW에서 그 팩토리 어떤 이런 사람 있을 땐 잠깐 멈추고 그 물류 이동이나 그 다음에 이런 팩토리에 그 조립하는 과정에 AI가 활용이 되고요. 네, 나레이션 하죠, 나레이션. 근데 이 음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이런 역할에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수많은 이 곡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작곡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이 AI를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그 배송을 하는 그런, 그리고 자동 온도를 측정하거나 드론으로 어떤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에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AI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인공지능의 분야들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지금 뭐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지 인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 인식의 인공지능 연구를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해서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 FSD 기술만 보더라도요, 이 이미지 인식 딥러닝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광고업계에서는 이 많은 웹사이트들의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하거나 그리고 뉴스 기사를 추천하는 등을 이 딥러닝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머신러닝 시스템이 계산한 예측 결과를 표시하려고 그 추천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가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BI 도구를 탑재한 컴퓨터를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늘고 컴퓨터 처리능이 향상되면서 BI 도구 역시 경영 현장의 요구에 맞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챗봇은 자연어 처리 성능 향상을 추구하고 자연어 우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가지고 이 사람과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번역마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 특징을 추출하는 컴퓨터 전의 확충, 그리고 추출된 특징을 표현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결실을 맺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챗봇은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 다양한 이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 분야인데요. 의료 분야에서는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굉장히 또 선두적인 분야가 또 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상 이미지, 그 의료에서 엑스레이나 뭐 MRI 이런 다양한 영상을 이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AI가 이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 병변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그리고 우리 웨어러블 장치, 그래서 우리 뭐 손목에 차는 그래서 스마트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심장 박동을 체크해 주거나 혹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 관리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 의학을 운용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다음 로봇 산업 분야인데요. 로봇 산업에서는 그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연구로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로봇들이 뭐 정말 뭐 형편없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다면 지금 이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로보틱스 분야, 로봇 산업 분야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자율적인 움직임 제어를 얻는 그런 뉴로모픽 컴퓨터가 개발되고 그 강학습 기반의 로봇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연구되고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모라벡의 역설, 바로 모라벡 패러독스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모라벡이 미국의 로봇 과학자인 한스 모라벡이 1970년대 어려운 일은 쉽고 쉬운 일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어려운 일은 쉽고 쉬운 일은 어렵다. 이게 뭐냐면 hard problems are easy and easy problems are hard 이렇게 했는데 그 인간과 컴퓨터의 능력 차이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이게 뭐냐? 아니 인간에겐 어려운 일이 컴퓨터한테는 쉽고 컴퓨터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겐 쉽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뭐 걷는 거 쉽죠. 우리가 태어나서 걷기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걷는 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걷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주 쉬운 일이 되죠. 그래서 걷기, 그 다음에 혹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오감, 느끼는 것, 듣기, 보기, 그 다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등의 일상적인 행위가 우리 인간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려운 점이 뭐냐? 바로 복잡한 수식 계산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죠. 왜냐하면 수식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계산기를 이용하든 컴퓨터를 이용하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쉬운 일이 컴퓨터에겐 쉽다. 바로 컴퓨터는요. 인간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수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걷기, 느끼기, 듣기, 보기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수학적 계산, 논리 분석 등은 순식간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라벡의 역설이 의미하는 게 아니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컴퓨터가 쉽고 컴퓨터에게 어려운 일은 인간에게 쉽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라벡의 패러독스 한번 이 그림 보실래요? 자, 컴퓨터가 뭘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치아하고 어떤 게 머핀일까요? 자, 이 그림 보면은 어떤 게 치아하고 어떤 게 머핀인지 우리는 사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머핀인 게 이렇게 머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치아완지 머핀인지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양이와 아이스크림, 고양이 아이스크림을 또 이게 사실은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색깔 분포만 보더라도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인간은 이게 고양이인지 조금 자세히 보면 고양이와 아이스크림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에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보시면은 어떤 빵이 있거나 빵과 이 개와 빵 이 구분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좀 보다 보면 이거는 개지
게 이제 구분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 어렵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법사 그리고 강아지 둘 다 이제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지만 이 둘을 구분을 우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냐 강아지냐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자, 우리가 인간이 하기 쉬운 일, 바로 걷기, 뭔가 물건을 짚거나 걷거나 그리고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조작하는 이런 것들, 인간에게 되게 쉬운 일인데 그게 인공지능에겐, 로봇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달파에서 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로봇이 인간의 어떤 구출이나 그리고 어떤 위험 속에서 인간 대신에 이런 구조 활동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어떤 대회를 열었는데, 지금 보면은 로봇들이 걷는 것조차 어떤 걸음을 한 걸음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도 이게 그냥 그 일반인들이 만든 로봇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대학들이 그런 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지금 보면은 어떤 문을 여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뭔가를 조작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자동차를 직접 타고 와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 구조 활동을 하는 이런 거를 지금 시나리오로 가정하는 건데, 지금 이럴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그 카이스트에서 나온 휴고. 예, 휴고는 걷는데, 이 걷는다는 것보다 아니 로봇은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퀴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문을 여는 것도 잘 수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밸브를 잠그는 역할, 그 다음에 네, 드릴을 짚고 자, 드릴을 집어서 네, 구멍을 내야 돼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느린 거예요. 왜냐면 20배속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냈죠. 자, 그 다음에 또 선을 바꿔서 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잘 못하고 있죠 막. 네, 일어섰어요 지금. 네, 선을 짚고 네, 저쪽에다가 끼는 우리 인간에겐 되게 쉬운 일인데 지금 그래도 이 카이스트가 제일 잘했어요. 네, 카이스트가 제일 잘했는데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장애물도 이게 만약 걷는 거였으면 되게 어려웠던 관문인데, 이렇게 그냥 바퀴로 그냥 가버리니 그냥 막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계단도 이렇게 뒤로 돌아서 네, 준비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네, 지금 우승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결과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걷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말한다시피 그 패러독스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로봇 분야에서 그 가장 높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다양한 어떤 로봇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틀라스 모델입니다. 네, 보면은 문 여는 것도 하고 걷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도 이런 눈밭을 걸으면 좀 미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쨌든 잘 걷고 있습니다. 네, 미끄러서 넘어질 뻔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죠. 이게 이제 다 지금 무게중심을 맞춰서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저 뒤에 큰 배낭 같은 걸 메고 걷는데 어이구 넘어질 것 같지만 네, 넘어지지 않고 네, 잘 걷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잘 일어서서 걷는 걸 할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집어서 네, 옮기기도 하고요. 네, 빨리 넘겨볼까요? 네, 물건을 집었어. 근데 이제 훈련을 해서 집으려 하는데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고난이도에 훈련하는 거고, 넘어져서도 여기 보시면 일부러 이렇게 막 넘어뜨리지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딱 짚고 네,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네. 근데 이제 더 발전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인간의 모습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강아지의 모습을 한, 개의 모습을 한 이런 로봇들도 등장합니다. 여기 뭐 인간이 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부분도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로봇들도 우리가 나중에는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키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훈련했고, 네, 지금 자기 XYZ 좌표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리잔을 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는 것도 하고, 캔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바나나에 미끄러져도 너무 귀엽죠. 네, 바나나에 미끄러져도 네, 이렇게 머리를 이용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서 네,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음료수를 갖다 주죠. 자, 그리고 더 발전해서요. 네, 이렇게 걷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띵뛰기까지 돌려서 같이 돌아서 착지, 어떤 체조까지 할 수 있는, 높은 데도 이렇게 점프할 수 있고, 네, 체조까지 할 수 있게 됐죠. 백덤블링, 이야, 대단하죠. 네,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잘 이렇게 훈련하는 데 사용해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걸 2017년도에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그냥 사람처럼 다리를 통해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퀴를 밑에 달아서 이 로봇은 어떤 거에 좀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건을 이동하는데 물건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데 특화된 그러한 로봇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해야 되고요. 네, 뭐 회전도 제자리 회전이죠. 네,
네, 이렇게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여기가 최대 고정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시키기도 하고요.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요. 계단도 네, 이렇게 쉽게 내려가고, 네, 이렇게 눈이 있는 것도 잘 내려갑니다. 네, 보셨나요? 자, 보시면 점프, 네, 무게중심 쫙 잡아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간을 닮은 로봇 점프, 하나, 둘, 셋. 네, 이런 정말 인간처럼 점프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정말 인간처럼 잘 모방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겠죠. 2018년도. 자, 그리고 또 발전해서 MIT에서도 그 치타라고 해서 조그마한 이 로봇,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관절이 다 돌아가고 걷는 것도 하고 뛰는 것. 네, 정말 치타처럼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귀엽죠? 네. 네, 밖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계단에서도 장애물을 두면서도 잘 걸어가는지 방해도 하고요. 밀어보기도 하고. 네, 밀어도 안 넘어지려고 막 애쓰는 걸 알 수 있죠. 점프해서 책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버스턴에서도 네, 이 어떤 정말 이제 팔 수 있는 상업화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여기 지금 센서 장비를 들고,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라이더 장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동하는 것, 그래서 목적지를 주어주면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잘 이동하고 있고, 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내려오고 다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춤을 추고 있죠. 네, 음악에 맞춰서 네,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아까 그 어떤 물건 배송을 위해서 최적화된 로봇인데, 보면은 이렇게 그 흡입을 통해서 강력한 흡입으로 이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물류 어떤 대형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물건 벨트에도 놓는 걸 알 수 있고, 네, 적재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IT의 그 치타를 미니 치타로 해서 조그만하게
정말 소형화된 치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잔디밭을 타고 위로도 견디고. 아이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착지. 이렇게 덤블링도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그 스팟 있죠. 스팟을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실제 어떤 건설 현장에 투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을 가정하고 지금 뭐 계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배터리 탈착도 쉽게 되고, 문을 열어서 악조건 속에서도, 위험한 공사 현장 속에서도 비가 오더라도 방수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발전해서 보면은 물건 한번 서서 앞으로 구르고 뒤돌아서 다시 구르고 점프하고 구르고 한 바퀴 돌기. 지금 이 정도까지 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인트로덕션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